그 건물 원래 내 거였어.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돈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이 시어머니는 아들 병원 개원식에서 경비원에게 끌려나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은 VIP만 모시는 자리예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시어머니는 체면에 안 맞았나 봐요. 10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꽃다발을 떨어뜨리고 끌려나갔습니다. 아들은 외면했어요. 그 뒤로 3년. 시어머니는 치매 노인, 재산놀이는 미친 시어머니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병원이 서 있는 건물. 20년 전부터 시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 주려고 사둔 거였어요. 며느리와 사돈은 그걸 모르고 3년 동안 돈을 빼돌렸어요. 건물주 시어머니한테 들킬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요. 3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오늘이 그 3년의 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물주인 걸 숨기고 3년을 참은 시어머니의 반전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장례식장 유족 대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73세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순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며느리 현정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현정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뒤따라 들어온 사돈 어머니 경숙도 순자를 보더니 숨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언장 봉투가 놓여 있었고 변호사가 개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순자를 향해 뻗어나갔어요. 저 사람 왜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대기실을 갈랐습니다. 저 사람은 가족 아니에요. 3년 전에 쫓겨난 사람이라고요. 주변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숙이 현정의 팔을 잡아 끌며 소곤거렸습니다. 현정아, 사람들 보는 데서. 아니, 엄마. 저 여자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말이 돼요? 경비 불러요. 현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 너머로 다운 메디컬 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 건물의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죠.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유언장 개봉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정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잠깐요. 저 사람 내보내고 하셔야죠. 그때 순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기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죠. 앉아.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현정의 입이 닫혔어요. 경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3년 전 100여 명 앞에서 끌려나갔던 시어머니. 그 여자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모두가 그녀의 한마디에 얼어붙은 걸까요? 순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 그 굴욕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날 다운 메디컬 센터 개원식이 열렸어요. 병원 앞마당에는 100여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빨간 카펫이 입구까지 깔려 있었고 대형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테이프 커팅 준비가 한창이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의료계 인사들이 한데 모인 성대한 행사였어요. 축하 현수막에는 다운 메디컬 센터 김도현 원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시장 골목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큰 꽃집에서 산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 입구 작은 꽃가게에서 아침 일찍 골라 담은 꽃들이었죠. 장미와 카네이션 그리고 안개꽃을 섞어서요.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을 키워온 순자에게 의사가 된 아들이 자기 병원을 여는 날은 평생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머리를 손질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10년 된 옷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 안에 내 아들이 있구나. 내가 키운 아들이 원장이 되었구나.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현정이 길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현정은 하늘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주최 측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해요. 현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입꼬리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오늘은 VIP 분들만 모시는 자리거든요. 지역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병원 협회장님도 오시고 체면이 있으니까요. 순자가 꽃다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도 신랑 어머니야. 아들 병원 개원하는 날인데 엄마가 빠지면 되겠어? 현정의 눈이 순자의 옷을 훑었어요. 낡은 외출복, 시장에서 산 꽃다발. 현정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정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어머니 같은 분이 들어가시면 우리 병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꽃다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미지가 뭐가 어때서? 난 도연이 엄마야. 현정이 손을 들어 경비를 불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 2명이 다가왔어요. 이분 좀 안내해드려요. 바깥으로요. 네.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비원들이 순자의 양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나 여기 원장 어머니야. 순자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의 손이 단단했어요. 100여 명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꽃잎이 빨간 카펫 위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눈에 아들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단상 앞에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원장 리본을 달고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아.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아니, 아예 보지 않은 것처럼. 순자의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 병원 정문을 나섰어요.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을 줍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돌아섰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개원식 축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개원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반찬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셔터를 내린 채 가게 안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화면만 바라볼 뿐 아무데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이 고개를 돌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오전 10시쯤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 영숙이었어요. 순자야, 순자야, 문 열어. 순자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셔터를 올렸습니다. 영숙이 순자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울었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순자 옆에 앉았어요.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개원식 갔다며? 도연이 봤어?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경비원에게 끌려나간 것, 사람들이 촬영한 것, 그리고 아들이 외면한 것. 영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연이가, 그 효자 도연이가, 말도 안 돼. 한참 뒤에야 순자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째 신호음 끝에 도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그 다정했던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과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나야. 엄마야. 어제 왜 그랬어?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 엄마를 왜 모른 척해? 30년을 키웠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옆에서 순자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엄마, 제발요. 엄마 도움 필요 없어요. 연락 좀 그만해요. 도움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엄마.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소리를 지른 건.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통화 중에 뒤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정이었어요. 여보, 누구야? 또 그 사람이야? 빨리 끊어. 도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끊을게요.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도연이가 왜 저러는 거야? 그렇게 효자였는데. 대학 다닐 때 매주 전화하던 애였잖아.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용돈 보내면 엄마 건강 챙기라고 전화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전공의 시절엔 새벽에 끝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게에 들렀어요.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멀어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수가, 나 도연이 집에 좀 다녀올게.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실에서 막혔어요. 순자가 아들 이름을 대도 소용없었습니다. 김도연 원장님 어머니신데요.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현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오셨어요? 남편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주거침입으로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순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아파트 건물, 번쩍이는 유리창. 그 안 어딘가에 아들이 있었어요. 순자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의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가 못되게 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손님을 받고 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밥맛이 없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것 좀 봐. 앉아서 봐. 영숙이 순자를 의자에 앉히고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지역 맘카페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은 다운 메디컬 센터 원장 시어머니 주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는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글에는 순자가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 재산을 노리고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순자의 모습이 댓글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저런 분 왜 그러실까? 자식한테 집착하는 노인들 무섭다. 병원 불쌍하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퍼뜨린 거래. 병원 직원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다닌대. 시어머니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영숙이 따라왔습니다. 순자야, 어디가? 병원에. 잠깐 진정해. 순자는 병원 근처까지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병원을 바라보았어요. 다운 메디컬 센터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직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몇 명이 순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래. 아들 병원에 난동 피운 사람? 진짜 무섭다. 저 나이에. 순자는 듣고도 못 들은 척 걸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모퉁이를 돌았을 때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사돈 어머니 경숙이었어요.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경숙이 순자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어머, 사돈 어른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들 병원 앞에서 서성이시면 곤란한데. 옆에 여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만큼 크게. 아들 잘 키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시어머니 노릇하시려고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시장에서 반찬이나 팔면서. 경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고. 순자가 경숙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경숙이 움찔했어요. 옆에 여자들도 멈칫했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반말이었어요. 너도 내 손주 할머니잖아. 경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손주가 커서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순자가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할머니들끼리 왜 그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 경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옆에 여자들이 경숙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순자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안을 봐야겠어. 영숙이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 직원도 아닌데. 순자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방법을 찾아. 내가 직접 볼 거야. 저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3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파란색 청소 용역 유니폼을 입고 다운 메디컬 센터 정문을 통과했어요. 영숙이 청소업체에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하루 대체 인력으로 투입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정규 직원이 갑자기 아파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했대요. 순자는 파란색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에는 위생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청소도구가 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3주 전까지 손가락질하던 직원들이 순자 옆을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마치 순자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으니 사람 취급을 안 하는구나.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걸레로 바닥을 밀고 구석구석 먼지를 털었어요. 30년 장사하면서 새벽마다 가게 청소를 했으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를 순자는 알았어요. 현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더 숙이고 바닥을 닦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정이 순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두코가 순자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명품 구두였습니다. 아줌마. 현정의 목소리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저기 쓰레기통 좀 빨리 치워요. 냄새나잖아. 손님들 오시는데 이게 뭐야? 순자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어요. 현정은 순자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대로 딱딱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옷으로 판단한다. 30년 장사하면서 알았던 진리였어요. 비싼 옷을 입으면 대접하고 허름한 옷을 입으면 무시한다. 그 진리를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건물 뒤편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드시면 추워요. 고개를 드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 민지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둥근 얼굴에 눈이 선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드세요. 직원 휴게실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난 하루 인력이라 익숙해요. 민지가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내밀었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거예요. 오늘 날씨 쌀쌀하잖아요. 순자가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눈도 안 마주치는데 고마워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저요? 민지예요. 원무과에서 일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나는 순자야.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다가 여기 잠깐 나왔어. 순자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어보았습니다. 민지 씨, 고마워. 나중에 가게 오면 반찬 싸줄게. 민지가 손을 흔들며 돌아갔어요. 순자는 민지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면 안 되었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날부터 본격적인 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영숙이 청소업체에 다시 부탁해서 일주일에 3번 출근하게 되었어요.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자주 얼굴을 비추니까 직원들도 순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지와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점심시간마다 민지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고민? 민지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병원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숫자가 안 맞거든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원무과에서 일하잖아요. 장비 구매 서류도 보고 결제 내역도 봐요. 근데 가끔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장비 구매 가격이요. 시세보다 2배, 3배인 게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귀가 쫑긋 섰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MRI 관련 부품을 샀거든요. 근데 가격이 6천만 원이었어요. 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같은 거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그거 위에 말 안 했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원장 부인이 직접 결제 승인하시는 건데. 순자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누군가 파쇄기에 넣으려다 실패했는지 길게 찢어진 상태로 버려져 있었어요. 순자가 주변을 살피고 그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조각을 맞춰보았어요. 계약서였습니다. 의료 장비 구매 계약서인데 금액이 이상했어요. 시세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적도 있었어요. 이번 달도 숫자 맞춰야 해. 위에서 또 압박하나? 원장 부인이 직접 챙기신대. 실수하면 큰일 나. 순자는 영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숙아, 내 아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지? 응, 왜? 이 병원 관련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뭔가 이상해. 다음 주 민지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둘이 병원 옥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오래 일해서 아는 건데요. 민지가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3년간 병원 매출이랑 실제 지출이 안 맞아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돈이 어디론가 새고 있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얼마나? 민지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습니다. 10억? 최소 10억은 넘을 거예요. 어쩌면 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시어머니 미움이 아니었어요. 범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이 누군가를 데리고 순자의 반찬 가게를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에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어딘가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순자야, 이분이 내가 말한 변호사야. 배정우 변호사님. 배정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배정우입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순자네 반찬 가게군요. 배정우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예술이네요. 이 동네에서 30년 하셨다고요? 대단하시다. 순자가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뭐 좀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물만 주세요. 배정우는 유머 감각이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은 무거웠습니다. 영숙 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류도 전달받았고요. 배정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류 검토해 봤는데 자금 유용 정황이 뚜렷합니다. 자금 유용이요? 네. 쉽게 말하면 돈을 빼돌린 거죠. 배정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 장비 구매 계약들이요. 허위 계약입니다.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걸 2배, 3배로 부풀려서 결제한 거예요. 차액은 어디론가 빠진 거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원장 부인이랑 장모 되시는 분. 이 두 분이 공모한 것 같습니다. 순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배정우가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병원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순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배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머니 건물이라고요? 20년 전에 남편이 사뒀어요. 아들 앞으로 해주려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내 명의로 그대로 있어요. 아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영숙이 놀라서 물었어요. 순자야, 너 그걸 왜 지금까지 말해서 뭐해? 아들이 잘 되면 그때 물려주려고 했지. 배정우가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건물주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한 거네요? 건물주 모르게 건물에서 돈을 빼돌린 거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생각보다 큰 건입니다. 3년간 횡령액이 18억 정도 돼요.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서두르면 안 돼요. 배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중하시네요. 마음에 듭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야근 청소 당번이라 순자는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2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원장실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현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정이 전화통화 중이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현정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기분 좋은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이요? 그 사람 참 다루기 쉬워요. 엄마도 알잖아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신 콤플렉스만 건드리면 뭐든 해요. 시장 바닥에서 자랐다고 어머니가 반찬 가게 한다고 살짝 놀리면 바로 주눅 들거든요. 현정이 또 웃었어요. 그때 결혼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의사 타이틀에 자존심 약한 남자. 완벽하잖아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 달 정리요? 당연히 했죠. 엄마가 맡은 거 다 처리했고 나머지는 제가 하고 있어요. 세무 쪽은 회계사가 알아서 하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경숙의 목소리가 웅얼거렸어요.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그 시어머니요? 이제 안 오잖아요. 소문 내니까 쪽팔려서 못 오는 거지. 현정이 킥킥 웃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제 손 안에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현정이 원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정이 도연의 약점을 쥐고 조종해 온 거였어요. 경숙은 뒤에서 자금 관리를 맡고 도연은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반찬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아들 키우느라 사진 한 장 크게 못 걸어줬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숙과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영숙이 불을 켜자 순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어. 아들한테 미움받으면서까지. 영숙이 순자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 아들 구하려는 거잖아. 도연이는 피해자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장님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구해요. 순자가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왜 그 건물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 알아? 왜? 남편이 사둔 거거든. 아들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 유언 같은 거야.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끝까지 간다. 순자의 눈에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현재 시점입니다. 장례식장 유족 대기실. 사실 순자는 죽지 않았어요. 가짜 장례식이었습니다. 영숙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순자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그리고 며칠 뒤 돌아가셨다고. 현정과 경숙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유 원장을 믿기로. 변호사 배정호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유 원장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이제 유 원장을 읽겠습니다. 현정이 소리쳤어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잠깐요. 저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쫓겨난 사람이 여기서 뭘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읽어. 배정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천천히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이순자는 다운 메디컬 센터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임을 밝힙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본 건물은 20년 전 남편고 김태수와 함께 구입하였으며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경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건물은 우리가. 경숙이 말을 멈췄어요. 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실언을 깨달은 거죠.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단 한마디에 두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배정우가 계속 읽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다운 메디컬 센터에서 발생한 자금 유용 내역을 첨부합니다. 배정우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허위 계약을 통해 빼돌린 금액은 총 18억 원입니다. 주도한 인물은 원장 배우자 박현정 씨와 그 모친 최경숙 씨입니다. 현정이 발악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순자가 서류 뭉치 옆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민지가 복사해온 병원 내부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건 병원 내부 결제 기록이야. 내가 승인한 것들. 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허위 계약 업체 명단. 내 엄마 이름으로 된 페이퍼 컴퍼니야. 경숙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현정이 순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배정우가 막아섰어요. 동시에 대기실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입니다. 박현정 씨, 최경숙 씨,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출석 요청드립니다. 현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경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도연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순자 앞으로 걸어왔어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순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꿇지 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너는 몰랐잖아. 이용당한 거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정과 경숙은 검찰에 정식 고발당했어요.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어요. 도연은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면했습니다. 순자가 3년간 증거를 모은 이유였어요.
아들이 공범으로 몰리지 않게 하려고. 맑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경비실에서 막히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아들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문이 먼저 열렸어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도연이 순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순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들어가자. 서서 얘기할 거 아니잖아.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3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네,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못 봐줬으니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3년이나. 그 건물이 어머니 거라는 것도.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복수하려고 참은 거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섣불리 말했으면 내가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어. 증거를 모으고 내 무고함을 증명할 시간이 필요했어. 도연이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반찬 가게에 나가던 어머니, 의대 등록금 마련하려고 2 가게를 뛰던 어머니, 한 번도 힘들다 말 안 하던 어머니. 엄마. 도연이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순자도 울었어요. 3년 만에 아들을 안았습니다. 해질 무렵 2 사람은 병원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다운 메디컬 센터 옥상에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게. 순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뒤 순자의 반찬 가게. 영숙과 민지가 와 있었습니다. 배정우 변호사도 손님으로 왔어요. 도연도 처음으로 가게에 왔습니다. 작은 가게에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순자가 반찬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영숙이 웃었어요. 건물주가 쏘는 건 처음이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가게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어요. 붉은 노을이 가게 안을 물들였습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다운 메디컬 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에 유리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저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운 메디컬 센터는 새 간판을 달았어요. 순자 의료재단 다운병원. 순자가 건물을 재단에 기부하고 도연이 재단 이사장 겸 원장을 맡았습니다. 현정과 경숙은 재판을 받았어요. 횡령액 18억 원에 대한 배상 명령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정은 징역 4년, 경숙은 징역 3년이었어요. 2 사람은 법정에서 끝까지 순자를 노려보았지만 순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현정이 빼돌린 돈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아이는 도연이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병원 앞마당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자 의료재단 출범식이었어요. 1년 전 개원식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하객도 빨간 카펫도 없었어요. 대신 병원 직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파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아침 일찍 와서 머리를 올려주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순자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지가 앞줄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배정우 변호사도 와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물 다듬고 김치 담그고 그렇게 아들 하나 키웠어요. 순자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단상 옆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이 건물을 사둔 건 아들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건물이 아들을 올가매고 있더라고요. 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년 동안 참았어요. 복수하려고 참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려고 참은 거예요.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재단 거예요.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데 쓰일 거예요. 남편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지가 울면서 박수쳤습니다. 영숙도 울었어요. 배정우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도연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순자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행사가 끝나고 병원 로비에서 다과회가 열렸어요. 순자가 가져온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30년 손맛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직원들이 반찬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그 유명한 순자네 김치예요? 대박, 진짜 맛있다. 민지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꼭 오셔야 해요. 순자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가야지. 내가 반찬 해갈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영숙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야, 나도 갈 거야. 나도 반찬 해갈게. 영숙 씨 반찬은 됐어요. 뭐야, 내 반찬이 왜?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배정우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단 설립 서류 최종본이에요. 사인하시면 끝나요. 순자가 펜을 들었어요. 서류 맨 아래에 사인했습니다. 이순자. 배정우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봄날과 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래요?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병원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영숙이 옆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순자야, 이제 뭐 할 거야? 반찬 가게 계속할 거야? 순자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난 그게 제일 좋아. 에이, 건물주가 반찬 가게를 왜 해? 건물주면 반찬 가게 하면 안 돼? 두 사람이 깔깔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시장 골목 끝에 순잔의 반찬 가게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간판, 낡은 셔터. 하지만 그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순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볼까?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운 봄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순자 어머니. 그분이 참은 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참음이 있어요. 하나는 포기하는 참음이고 다른 하나는 지키는 참음이에요. 순자 어머니의 참음은 지키는 참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공범으로 몰리지 않게, 아들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게 3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렸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100여 명 앞에서 끌려나가는 굴욕, 치매 노인 취급받는 모욕, 아들에게 외면당하는 아픔, 그 모든 걸 혼자 삼켰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순자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건 복수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물을 재단에 기부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이게 했어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참고 계신 거 있으세요? 가족한테 서운한 거, 직장에서 억울한 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거.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때의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 어머니처럼 끝까지 가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순자 어머니였다면 언제 진실을 말했을까요? 3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터뜨렸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황금빛 내 인생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